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한시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특히 한시는 어, 크게 나눠지는 것이 5원과 7원이 있습니다. 5원에서는 5원 절구와 5원 율수가 있고, 7원에서도 7원 절구와 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5원 절구의 한시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 5원 절구는 어떤 시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다섯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로 일행, 이행, 삼사, 사행을 해준 20자의 글자가 5원 절구라고 합니다. 그 20자 속에서 작가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한 편의 시로 만드는 것이 바로 5원 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원 절구는 20자 중에 기승정결이라서 첫 번째 구를 기구라고, 두 번째 구를 승구라고, 세 번째 구를 정구라고, 네 번째 구를 결구랍니다. 그런데 이 5원 절구에 대한 기원은 언제부터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시는 제일 먼저 된 게 시경인데, 이 시경의 시들은 공자님이 정리했었다는 시경에서 시 311수인데 오늘날은 305수만 남아있고 6수는 제목만 남아있습니다. 6수는. 그래서 이 시경의 시에서부터 시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시경은 사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로 되어 가지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자구죠. 그러니까 이 오원율시도 출발은 이 사자구인 시경에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로 남쪽인 이게 북방인데, 이 남방에서 초나라가 있었는데, 양자강 쪽, 이 시경은 황하유역이죠. 황하유역이고, 남방은 장강이라고, 양장인데, 장강인데, 이 초나라에는 초사라는 형태의 글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게 구런이죠. 이거는 대개 5, 6조, 심지어 7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그 리듬클하게 어떤 이 감정 표현이 폭넓다고 할 수 있겠죠, 초사는. 그런데 북방인의 시경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의 약간의 박진감의 그런 느낌을 주는 시가 시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두 개의 시가 오원의 뿌리가 돼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갑자기 오원시가 등장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오원시가 등장하게 된 결정 계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한나라 때 무제가 한무제에 의해 가지고 악부란 관청을 만들게 됩니다. 악부란 관청을. 이 악부란 관청에서는 전국에 있는 그 당시에 민요도로 해결된 시들을 전부 다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한 권에 칩을 묶었는데, 그 악부를 형성해서 시를 모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 무제가 오심여연의 전쟁을 통해서 국고를 바닥을 내게 됩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농사를 옥게 짓지 못해서 도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언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방마다 떠도는 노래 가사를 통해 가지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악보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시들이 요즘 악보시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원의 시는, 오원에 대한, 오원 절구는 뒤에 나오지만 오원에 대해서는 이 악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악보. 그런데 특히 악보 중에 한나라 말기에, 이 한대니까 한대 말에 고시 19수라는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시 19수. 이 고시 19수에 오원시, 아니 절구가 아니니까 이거 오원시라고 하는데, 오원시가 등장해죠. 오원시. 그래서 오원시의 등장은 바로 한나라 말기에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오원시를 통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혼란한 위진남북조 시가 굉장히 발전하고, 특히 그 가운데서 도연명, 도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도연명 또는 도잠이라는 이분이 오원으로 된 시에서 높은 시적 경지를 올리게 됩니다. 특히 그걸 많이 쓰게 되지만도 뛰어난 시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5월의 시들이 당나라에 들어오면서 사행으로 된, 이런 사행으로 된 절구로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원 절구는 당나라 때 확실히 당초부터 뿌리를 낸 거죠. 왕발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5원 시가 뛰어난 시를 많이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5원 이 시 중에 특히 이 절구는 바로 사행의 수무자의 시인데, 이 사행의 수무자 시이면서도 여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수무자 속이지만도 제가 이 그림으로 그려서 까맣게 칠한 게 있고 하얗게 둔 게 있는데, 이것은 한문의 평측을 예상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린 것 중에 이 한자는 이 사성의 솔레입니다. 뭐든지 모든 글자는 만약 동용동자를 하면은 자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해서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강강자도 똑같은데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평성을 상징하고, 이거는 상성을 상징하고, 이거는 거성을 상징하고, 이거는 입성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에 있는 평성이고 상성, 거성, 입성은 측성이라 그래요. 측성. 그래서 대개 평성은 낮은 소리고 측성은 높은 소리인데, 이 측성은 딱 세 가지밖에 발음 없어요. 기역, 리을, 비읍이죠. 국, 물, 밥, 이런 식이죠. 근데 재밌게 느끼는 게 하나 없습니까? 이게 당나라 때 이 사성을 맞춰서 시를 지는데, 그 당나라 때 사성을 맞춰준 시가 우린 현재에서는 발음하고 통한다는 거. 입성의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죠. 우리는 학 또는 국, 물 또는 불, 그 다음에 밥, 이런 식으로 이 전부 다 입성이 살아있는 거죠. 입성 속으로 이 소리가 들어가는 소리죠. 상성은 높은 소리고, 거성은 멀리 보내는 소리고, 평은 평평한 소리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하얀 거와 까만 거를 쓴 것은, 이거는 평성을 써도 괜찮고 측성을 써도 괜찮다는 표시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까만 거로 된 거는 무조건 측성이 돼야 되고, 흰 거는 평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평성과 측성을 통해서 한 시를 짓게 되면 노래 가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높낮이에 평평상, 상상, 평평상, 이런 식으로 노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승정결인데, 이 두 번째 승구와 네 번째 결구의 마지막 글자는 운을 맞춰야 된답니다. 이게 한시의 같은 게, 이 운을 맞춘다는 것은, 이게 좀 전에 시경에서부터 나와요. 시경에 305수의 시들을 보면은 운을 다 맞췄어요. 통운 편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그 한 20주년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도 이 행문 윤자, 경자, 혁자 선생님을 모시고
한 몇 년간 이 시경을 갖고 일일이 강의자전을 들여다보면서 그 글자 파악을 했을 때 그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시경이 운이 맞췄다는 거. 다시 북방계의 발음이 오늘날 또 우리가 통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묘한 그런 공부였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렇듯이 이 운은 무엇이냐면 만약 경우 다자운, 두 번째 다자운, 또는 넷자운, 또는 오자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오원절구로 시작하다. 오원절구로 시작 전에 오원절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럼 다자운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끝말을 넷자라고 되고, 그러니까 오원절구로 시작했는데 오원절구 설명 시작해서 그 못한데, 이 끝말에 리듬을 맞춰가는 게 이게 운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오늘날 또 만약 경우 어떤 대상한테 높임을 쓰면 높임 존칭을 써야 되고, 하대에 말했으면 하대에 썼고, 또 글을 쓸 때도 뭐 하였습니다 그러면 뭐 전부 다 되고, 뭐 하였네 그러면 내가 되고, 뭐 하여 오 그러면 오가 되는, 그게 바로 맞추는 게 운을 맞추는. 그렇다면 요 위에 두 개가 하나의 문장식으로 되고 아래 두 개 하나의 문장식으로 됐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시 자체가. 이게 바로 오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성을 평상 거입을 했고요. 그런데 이 오온에서는, 오온 절구에서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정격과 평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격과 평격. 이 정격은 바른 거고 평격은 치우친 건데, 정격은 뭐냐면 이 두 번째의 깃구의 두 번째 글자가 특성일 경우에는 정격이 되고, 평격은 이 깃구의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일 경우에는 평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제가 이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 중에 바로 평성과 측성과 이건 평칙을 다 써도 괜찮다 하는 요걸 쓰는 거죠. 그러나 운을 맞추면 똑같습니다. 두째, 넷째.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그 다음에 오원절구에서는 일반 한문 문장도 주어 플러스 수로 플러스 목적어입니다. 이 한문의 기본 구조인데, 그렇듯이 이 글자에서도 쉽게 하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 것이 이게 수로가 되고 이것이 주어가 되고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근본적인 한시의 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시 이해나 해석에서도 이런 근본 틀이 바로 글을 쓰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를 봤을 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언절구가 갖고 있는 기본 틀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틀을 갖고 앞으로 계속 한시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언절구에 대한 기본 개념,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